대집행의 절차는 아까 개통실비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대집행이 이루어집니다. 1항 전조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니까 옛날 책을 하시는 분은 그냥 뭐 내용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실행, 비용 납부 명령서, 비용 징수. 조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대집행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계고는 이제 의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걸 말한다. B가 별표죠. 동그라미 계고의 성질은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준법률행위적 의사의 통지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통지다. 따라서 당연히 처분성 긍정이겠죠. 요건, 대집행 요건, 처음에 이제 계고니까 계고할 때 이미 대다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계고 의무 내용이 특정돼야 될 것이고요. C가 별표네요. 문서로 반드시 해야 되고, 문서로 안 하면 뭐예요? 문자 메시지로 계고장을.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니까 무효가 된다. D 별표예요. 다만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예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 계고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 명령 때리고 기다렸다가 철거를 안 하면 계고장 날려야죠. 근데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느냐? 셋째 줄 양자의 결합이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그러니까 철거 명령하면서 같이 계고장을 계고를 같이 하는 거야. 원래는 따로 해야 되는데 허용해 줍니다. 우리 판례는. 1번 A, 2번 A, 3번 A, 4번 A. 다 A예요.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2항 영장에 의한 통지는 개자 510페이지 1 계고의 개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2 제일 밑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의 통자 동그라미 통지, 다음 페이지 3에 실행의 실, 4번에 비용의 징수의 비, 개통실비 정도는 이제 대집행 절차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겠다. 실행은 이렇게 시기나 집행 책임자 성명 등을 통지해 주는 거고요. 역시 니은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준법률행위적 통지다. 역시 생략 가능하다. 별표예요. 똑같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실행은 첫째 줄 끝에 스스로도 된다는 게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스스로. 니은 역시 권력적 사실행위 동그라미 처분에 해당한다. 동그라미죠. 니은 성질의 별표. 정표 휴대해야 된다. 됐고요. 실력 행사는 둘째 줄 견해가 대립된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겠죠. 견해 대립되는 거 잘 안 나와요. 비용 징수는 이제 비용을 명하는 거고요. 다음 대집행 구제 7조 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요. 실행 전이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 다 했던 거예요. 처분성, 긍정, 개통, 실비는 다 한 개 뒤에서 배우면 이해가 다 되고, 입증 책임 다 했고요. 하자 승계 다 했고요. 그렇죠? 복습이죠. D 한번 해볼까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부가처분, 철거 명령과 대집행 절차 사이에는 별개의 효과니까 승계 인정되지 않고, 대집행의 여러 절차는 개통, 실비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니까 승계된다. 그 다음에 이미 철거가 끝나버리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돈을 받아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미리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있는 것은 아니다. A급이죠. 이거는 어디서 배웠냐면 성결문제, 공정력과 성결문제. 기억나나요? 위법은 판단할 수 있고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게 그대로 여기서 나온 거야. A급. 다음 514페이지
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의무는 법령에서 직접 명해지는 경우도 있고 법에 의하여 철거 명령과 같이 처분에 의하여 명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 되죠? 맞아요. 2번이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게 틀렸죠? 답은 2번이고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확보하기 곤란해야 된다. 방치함이 공익성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 공익성 요청. 개시 후에 의무 이행을 해버리면 대집행 개고장 날렸는데 의무를 그 사람이 지가 알아서 이행을 해요. 그럼 끝나죠 뭐.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난 김에 정보공개법에 460페이지 이거 안 풀어줬나 우리가? 내가? 안 풀어줬어 진아 씨. 안 풀었어? 460페이지 그 확인 문제 기출인데 2008년도 나온 문제인데 1. 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청구 신청 문서로 해야 되는데 이게 특이하다 그랬죠? 구술로. 말로써 됐다. 2.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죠? 이게 옛날에는 이 조문이 있었는데 삭제된 조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도 이제 답이 돼야 돼. 2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은 뭐 다 같은 말이고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이행강제금.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의무. 대체적 의무는 안 써놨네요. 그렇죠? 왜? 대체적 의무는 이미 대집행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씁니다. 부작위 의무들은 비대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2번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 감도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아까 의의에는 보통 이렇게 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법에 보면 위법한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데 인허를 철거를 안 할 때는 대집행도 할 수 있다고 조문이 있고요. 이행강제금도 때릴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 둘 다 가능하도록 해놨다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올라갔는데 우리 헌재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능한 거다 이 말. 합헌 결정이 난 거예요. A급이.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해서 대집행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행강제금도 된다는 뜻입니다. A급이. 판례 2번은 별표고 참고 80조 이행강제금 조문을 옮겨놨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특징 특징은 다 동그라미에요. 2번 이행강제금도 때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때리고 둘 다 때릴 수 있습니다. 2번이 별표예요. 4번이 별표예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과징금 납부 의무와 달리 일신 전속적입니다. 그 사람만이 의무를 가지게 돼요. 따라서 상속이 안 됩니다. 이전이 안 돼요. 그게 별표예요. 다음 페이지 1번 판례 A급, AA급이에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이라서 이전이 안 됩니다. 그 밑에는 뭐 옛날 책에는 없던 판례인데 B급이고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판례는 아니고. 법적 근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법적 근거를 요한다. 부과 절차 및 형식은 그 밑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다섯째 줄 반복하여 부가 징수될 수 있다. 반복하여 동그라미. 이행강제금은 한 번 때리잖아요. 이행을 안 해요. 또 때릴 수 있어요. 1년에 2번까지 때립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불복이 이제 중요한데 1.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농지법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이의를 제기하면 돼요.
이의 제기서를 내면 자동적으로 사전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아니, 오타네. 비송 사건 절차법이에요. 비송이란 말은 소송이 아닌 거예요. 그냥 판사 한 사람이 그냥 서류 가지고 그냥 결정을 내는 걸 비송 사건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절차가 불복하도록 해놨어요. 이 동그라미 2번이 별표 2개예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옛날에는 건축법상 역시 이의 제기하고 비송 사건으로 가도록 했었어요. 근데 2005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그냥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조세 부과 처분, 하명이에요. 처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처분성 부정, 항고소송 제기하면 각하였어요. 왜? 야, 법에 비송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소송을 제기해 왔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각하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조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편에서 배울 쟁송으로 가야 됩니다. 확인 문제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인데 1번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 수단이다. 아까 제재, 비난, 잘못 이거는 뭐예요? 행정벌이죠. 벌. 집행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직접강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근거는 역시 현행법 하에서 일반법은 없고 별표. 일반법이 없고 각 개별법에 태거할 수 있다. 폐쇄 조치할 수 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둘째죠. 식품위생법상 영업소의 폐쇄 조치. 가서 문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직접강제입니다. 판례 B급이고요. 한개 뭐 직접 실력을 가하는 거니까 넷째 줄 비교 형량해라 이런 말, 뭐 상식적인 비례 원칙 잘 해라. 구제는 처분성. 자, 첫째 줄에 권력적 사실행위 동그라미겠죠. 권력적 사실행. 권력적 사실행위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요? 니은에 신속하게 종료되니까 협의에 소익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등등. 그렇죠? 6번의 제도 도입의 확대는 지워버려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연결이 잘못된 놈은 대집행,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 폐쇄. 강제 폐쇄시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직접 강제잖아요. 답은 1번이죠. 집행벌을 다른 말로 이행강제금.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강시인데 대집 직강이 다 들어가잖아요. 재산 압류는 강제 징수니까 강제 징수도 강제 집행 맞죠? 맞겠다. 직접 강제는 직접 꾹 주사 주는 거니까 예방접종 실시 들어가겠네요. 답은 1번. 다음 마지막 강제 징수. 강제 징수는 돈을 금전급부의 뭐 동그라미. 금전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 징수한다. 자, 강제 징수의 일반법적 시위를 가진 법률로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이제 국세징수법. 제일 먼저 독촉을 합니다. 독촉은 첫째 줄이죠. 끝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통지다. 당연히 계고도 문서로 독촉도 문서로 해야 되겠죠. 문서로 동그라미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오랜만에 듣네요. 시효. 권리를 행사하면 중단된다. 기억 동그라미에요. 니은 독촉도 안 하고 압류를 해버리면 독촉 절차를 안 거친 상태에서 압류를 바로 해버렸으니까 취소 사유겠죠? 앞에서 다 했어요. 23조 1항 국세를 안 내면 경과 후 10일 내에 동그라미에요.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사망으로 내려가면 기한은 20일 내로 줍니다. 10일, 20일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판례 A급이에요. 독촉하고요. 그래도 세금 안 내요. 또 독촉하죠. 또 독촉하죠. 첫째 독촉만 처분해요. A급이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대상 적격할 때도 또 자세하게 배우고요. 자, 체납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독촉이 끝. 그래도 안 내면 압류를 하죠. 압류는 B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입니다. 판례 1번 A급이에요. 반드시 압류는
그 돈 안 내는 놈, 그 놈의 재산에다 압류를 해야 돼요. 체납자가 아닌 남의 재산, 마누라 재산도 안 돼요. 제3자의 소유 물건을 대상으로 하면 압류는 무조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A급이. 2번 A급. 초과한다고 해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 뭐 이런 표현. 그래서 압류는 이제 뭐 의복 이런 건 압류가 안 되고요. 식료, 뭐 쌀 이런 거는 3개월치 정도는 빼고 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봉급은 반만 압류를 해요,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시인 한번 세모해 놓고 한번 봐두고. 압류의 효력은 압류를 하면 처분을 못 해요. 팔지도 못하고 건드리면 안 돼요. 34조부터 37조까지는 그냥 B급이에요, B급.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압류 해제는 C급. 그냥 판례는 아니지만 그냥 중요도를. 판례 1번 B급, 2번 B급, 3번 B급. 다들 좀 이 국세 강제 징수는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7급 시험 행정법 이 총론 말고 강론이라는 과목이 더 있는데 거기에서는 좀 자세하게 물어요. 근데 9급 시험에서는 조금 잘 안 묻습니다. 그 다음 매가. 자, 매가 그 B가 별표죠. 공매를 하는 거죠. 공매는 공법상의 대리행위로서 항고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오타가 또 생겼지? C 별표예요. 매각을 하는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매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가 별표예요. 그 다음에 D는 그 밑에 판례가 다 얘기를 해주는데 1번 A, 2번 A, 3번 A, 4번 B, 5번 A. 근데 이제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은 생략할게요. D. 청산. 청산은 그 줄쳐놓은 거 있죠? 체납 처분비를 제일 먼저 빼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를 해서 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공매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빼고, 원래는 이자를 먼저 빼는데 2010년도에 바꿨어요. 국세를 먼저 빼고 가산금을 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거는. 체국가순이에요. 원래는 원금을 제일 나중에 빼요. 민사에서도. 근데 이상하게 국세를 먼저 뺀다더라. 바꿨다더라. 이렇게 외워야 돼. 별표 2개요. 그 다음에 85조부터는 C급이에요. 그 다음에 구제. 자, 첫째, 쟁송을 제기한다. 이 쟁송은 나중에 소송법에 할 때 다시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넘어가세요. 승계 이미 다 했고요. 조세부가 처분과 강제징수는 승계되지 않고 강제징수 절차는 승계되고 다 했던 거죠.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무효이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 취소 사유일 때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자, 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공정력을 나중에 복습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다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간단하게 4편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3장 적시강제. 자, 적시강제는 뭐라 그랬어요? 강시에서 이제 이거죠. 대집직강했고 급박할 때 하는 거야. 강제로 격리시키고 이런 거.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역시 직접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가하는 건 직접 강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급박하냐 안 하냐만 다른 거다 이거죠. 법적 성질은 다 실력을 가하니까 다 뭘까요? 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맞겠죠. 단 단기간에 종료되는 경우는 소외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하겠죠. 권력적 사실행위 동그라미, 처분이다 동그라미. 개념 구별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근거는 자, 종래 동그라미 첫째 줄. 옛날에는 자연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국가의 일반 긴거권이라는 사상이 있었다. 일반 긴거권이란 말은
국가는 자연법, 실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당연히 국가는 급박하면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긴급권이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봤다고. 하지만 둘째 줄, 오늘날은 그런 일반적 긴급권에서 찾으면 안 되고 무리고 실정법적 근거를 요한다. 별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다양한 이제 적시강제 수단들이 적혀 있고요.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등등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겨울에 얼어 죽고 막 추운데 저거 집인 줄 알고 전봇대에 옷 걸어놓고 자고 있어요.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죠. 직접 신체 실력을 가해서 그 사람을 뭐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잠을 재워주든지 깨워서 집에 보내주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런 게 다 적시강제 수단이에요. 신체의 실력을 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체류탄을 쏴서라도 뭐 막아야 될 때는 막기도 하고요. 곤봉을 사용해서 제지해야 될 때는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강제 격리하고 다 읽어보면 그런 거겠네.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 가택강제도 당연하고요. 적시강제의 요건으로 들어가면 어렵지는 않아요. 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급박해야 될 거고요. 실체법적 한계 이미 했죠. 1항의 둘째 줄에 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가 아까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별표고. 그 다음에 2번이 좀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적시강제는 경찰권이 발동이 되려면 첫째 이 동그라미 2번의 뒤에 급박성의 원칙 뒤에 소극적 동그라미 공공의 안녕 질서 동그라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시강제를 해야 돼요. 화살표를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발동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발동하면 안 돼요.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꼭 필요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 경찰권이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할 때 경찰권이 제한을 실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경찰이 지가 아니야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지가 막 찾아가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경찰 소극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별표입니다. 강론 시험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뭐. 그 다음에 영장이 필요하냐 논란이 많은데 동그라미 2번 별표 헌법재판소가 좀 합리적이죠. 적시강제라는 건 뭐예요? 지금 급박하잖아요. 언제 법원에 가서 영장 받고 와요? 그렇죠? 필요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게 별표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판례 1번은 대법원은 원래는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결국은 필요 없는데 원칙이 뭐냐 이거죠. 이에 반하여 2번 헌재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가 더 맞겠죠. 그래서 1번은 B, 2번은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는 이미 다 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 긍정, 2번에 항고소송 처분성 긍정, 단기간에 끝나면 소유이익이 없을 거고 계속되면 될 거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거고 등등. 됐어요? 그 다음에 1번에 적법하면 손실보상의 문제. 끝. 인신보호법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530페이지에 있는 2조만 살짝 세모해놓고 한번 안 모르겠으면 안 해도 되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오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몇 년 됐는데 벌써 헌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개를 안 하기는 그래서 잠시 소개는 해놓은 거예요. 531페이지 확인 문제. 적시강제 틀린 놈은 1. 적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다. 맞죠? 2.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시강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강제 집행이 뭐예요? 강시죠? 대집직강.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급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시강제는 인정 안 되겠죠. 맞겠죠? 3번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3번, 4번. 위법한 적시강제는 언제나 쟁송의 대상이 된다? 뭐가 틀렸을까요? 좀 좋은 문제를 넣어 놓을 걸. 제가 새로 넣었는데 옛날에 세계도 없는 거. 별로 안 좋은 걸 넣었네. 자, 1번.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 적시강제 인정한다. 2번은 답이 맞아요. 3번.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신을 구속한다. 재산을 보호하려고 사람을 구속한다? 뭔가 좀 비례의 원칙이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위법한 적시강제는 언제나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소익이 없어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쟁송의 대상, 처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별로 안 좋은 문제예요. 내가 왜 이걸 넣었지? 반성하고 있어. 됐습니다. 다음. 다음에 행정벌. 행정벌. 자, 어디 왔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대집, 직강하고 적시강제까지 했고, 이제 형벌과 질서벌. 형벌은 어려워요, 이거는. 형법에서 배우는 거야. 경찰 애들 하는 애들한테 형법 물으면 이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세하게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수준만 뭐 암기 정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세하게 알려면 형법을 다 배워야 돼. 질서벌은 행정법에만 나오니까 시험이 중요하고, 요거는 법이 만들어져 버렸어,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2007년도에 법이 하나 만들어져서,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이 되면 과태료 때릴 일이 많아요. 건축가에서도 과태료 많이 때리고요. 식품위생과 모든 법에는 과태료가 다 있습니다.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세하게 묻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형법 총칙을 그대로 뺏겨왔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법이에요. 자, 하지만 어떡하겠어. 해야죠. 자, 532페이지. 행정벌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동그라미. 제재를 가하는 거야. 일반 통치권에 가하여 가하는 처벌을 말한다. 징계는 뭐였어요? 3번의 구별 개념에. 징계는 특별 권력관계 내에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공무원의 어떤 내부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 때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번만 동그라미. 일반 통치권에 가하여 가하는 제재인데 반하여 징계는 특별 권력관계에 의하여 가하는 제재다. 동그라미 정도. 4번 별표. 행정벌도 때리고 징계도 때립니다. 둘 다 때릴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과의 구별. 2번이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에 행정형벌과 집행벌 간에는 역시 병과가 가능합니다. 벌금도 때리고 집행벌이 다른 말로 아까 뭐였어요? 이행강제금. 둘 다 때릴 수 있다고 아까도 별표가 있었어요. 행정형벌은 누가 때릴까요? 여러분, 형벌은 반드시 법원이 때리는 거예요. 행정청이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부과하나, 집행벌 아까 구청장이 때리는 거예요. 별표. 됐고요. 형사벌과의 구별은 세모. 행정벌의 근거 반드시 죄형 법정주의. 그렇죠? 근데 둘째 줄이 중요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 아니니까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질서벌은 셋째 줄 죄형 법정주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죄형 할 때 앞에 죄는 범죄, 형은 형벌을 말하거든요. 과태료는 빠진다. 됐고요. 다만은 됐고. 법률에 이제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봤을 때 벌칙 조항들이 있었죠. 징역 10년 이하에 5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그런 게 다 근거 규정들이 됩니다. 법규 명령도 되고 조례는 제일 밑에 지방자치법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과태료를 때리려면 1,000만 원까지만 때릴 수 있습니다. 최고 강한 놈이 1,000만 원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음, 행정벌의 종류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행정형벌은 둘째 줄 형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동그라미에요. 질서벌은 형법 총칙이 적용 안 되겠죠, 당연히. 아까 죄형법정직이 적용 안 되고, 그렇죠? 질서벌은 새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둘째 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행정형벌의 특수성은 둘째 줄이에요.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 절차에 의합니다. 이거는 사람을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범죄예요, 범죄. 행정법을 위반해도.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경찰이 수사하고요. 형사소송법이 그런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형사벌은 진짜 형법을 위반한 거. 그러니까 살인죄, 뭐 명예훼손죄, 절도죄 이런 거 있죠. 폭행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이제 간통죄는 없어졌고요. 이제 이런 죄들. 그런 죄를 지으면 우리 형법에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무기징역, 그냥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몰수 이런 형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이런 걸 때리는 걸 형벌이라 그래요. 이 중에서 이제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봤지만 거의 다 이게 있어요. 몇 년 이하의 징역 및 얼마 이하의 벌금이 빠졌네.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형벌 조항이다. 형벌. 사형 때리는 건 없어요. 행정법규를 위반했다고. 그렇죠?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사형 이런 건 없다고. 징역 몇 년 이하의 벌금 얼마 거의 다 이거예요. 이게 형벌이니까 행정형벌. 이런 거 때리려면 검찰이 수사하고 아까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개인정보를 중국 측에다가 이렇게 뭐 건당 100원씩 받고 팔아 넘기잖아요. 유출한 행위를 했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보면 이런 유출한 행위는 만약에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경찰에 고발이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그런 놈을 잡아와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 몇 조 위반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검찰로 넘겨요. 그럼 검사가 기소를 해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형사재판. 피고인은 뭐 이런 죄가 있느냐 뭐 시인을 하면 뭐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3년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 처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행정형벌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거야. 따라서 뭘 배워야 돼? 이거 잘 알면 형법 총칙을 배워야 되는 거야. 형법이란 과목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세하게는 안 묻는 거예요. 자, 범위,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셋째 줄입니다.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거기가 특이한 거예요. 당해법규의 해석상 동그라미. 과실행위를 처벌할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요게 형사벌하고 다른 거예요. 형사벌은 해석상 과실할 뜻을 처벌할 뜻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해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해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 거기다 별표해 놓으세요. 한 번 나왔어요. 아주 어려운데. 그 다음에 판례 1번 B급, 뭐 나머지는 다 B급 하시면 되고. 책임 능력은 14세란 숫자를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14세 미만자. 형사 미성년자란 말 들어봤어요? 14세 미만자. 책임 능력에 2번에 책임 능력에 뒷부분에 14세 미만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관해서는 첫째 줄 형사범은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벌을 과할 수가 없어요. 법인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없죠. 살인죄라는 걸 삼성전자한테 살인죄를 처벌할 수는 없잖아. 명예훼손죄 이런 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행정범은 어때요? 대표자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법상 의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양벌 규정이라 그래요. 자, 앞으로 가봅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가라고 빨리 페이지를 얘기를 해줘야. 그렇죠? 근데 빨리 안 찾겨지네. 답답하게. 486페이지. 486페이지. 72조 한번 볼까요? 72조. 벌칙. 다음 갖고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5조 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자, 요런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러면 이제 요런 놈을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그러면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징역 3년,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벌칙. 자, 그다음에 됐죠? 자, 현대카드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저작권 위반, 즉 예를 들면 불법 소프트웨어, 이제 한글 이런 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어떤 직원이 자기 컴퓨터에 설치를 했어요. 왜? 회사 사장한테 한글 프로그램 하나 사달라 그러니까 메일도 한글로 파일이 들어오는데 열어볼 수가 없는 거야. 한글로 워드 작업도 해야 되는데 사장한테 기한을 올리니까 비싸다고 안 사줘. 그럼 어떻게 돼? 일은 해야 되니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깔았어요. 단속이 나왔어요. 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만약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저작권법에. 그러면 이 나쁜 짓을 그 저작권법을 위반 행위를 한 놈은 누구예요? 이 직원이죠. A라는 직원이에요. 자, 당연히 A라는 직원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를 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벌금 얼마가 나와요. 처벌받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이 말이 뭐예요? 법인의 대표나 어떤 직원이 어떤 개인 사업자의 직원이 말이에요. 이 70조에 해당하는 그 위에 있는 70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는 뭐야? 요 A를 처벌하는 외에 또 누구도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법인이나 이 개인 사업자한테도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양쪽 다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법인도 벌금을 때리는구나. 근데 최근에 다만이 다 들어갔어요. 모든 법에 이 다만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때리는 바람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만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직원한테 너희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다 징계 때릴 거야. 절대 설치하면 안 돼. 나한테 사달라 그래.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이놈이 지가 그냥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입증을 하면 법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요. 얘만 처벌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들은 다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그래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마라. 말은 교육을 하면서 사주지는 않고 어쩌라는 말이야. 그렇죠? 알아서 해라. 말로는. 하지만 나중에 걸리면 니만 처벌받아.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벌 규정이에요. 됐습니다. 그 밑에 판례 1번 A, 2번 A, 3번 AA, 4번 C.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4번 정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행정형벌의 과벌 절차.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벌처럼 법원에서 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벌금, 징역형은 다 법원에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2번이 우리 행정법에만 있는 제도예요. 특별한 과벌 절차를 두고 있더라. 별표 2개. 맨날 나옵니다.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다음 중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고처분 도대체 뭐냐? 오른쪽에 15조 조세범 처벌 절차법 같은 게 있는데 뭐 조문을 따로 안 봐도 돼. 왼쪽으로 다시 옵니다. 통고처분은 판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A급인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범칙금 들어봤어요, 여러분? 범칙금을 때린다. 자, 벌금도 아니고, 그렇죠? 과태료도 아니고 범칙금은 또 뭘까? 그렇죠? 그게 바로 통고처분이에요. 범칙금이라는 것은,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성복을 발효요건, 이는 빼고요,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거야. 법원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식 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원래는 벌금을 때려야 되니까 형사처벌 절차,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로 넘어가고 법원에 재판받고, 자, 이런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형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서울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차를 몰고 올라갑니다.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아끼는 조카야. 이거는 차는 막 막혀요. 근데 버스 중앙 차로는 1차선에 차가 쌩쌩 달리는 거야. 저걸 타면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갑니다. 달리죠. 도착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집으로 뭐가 날라올까요?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자, 이 사람은 원래는 벌금을 때려야 되는 거야. 근데 CCTV 찍히면 명확하잖아요. 이걸 검찰이 수사할 게 있나요? 법원에 가 재판받으면서 뭐 변호인까지 써가지고 나는 억울합니다 주장할 거 있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건 굳이 형사소송 절차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거야. 이게 통고처분이에요.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 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해주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굳이 법원으로 안 가니까 검찰 및 법원의 과정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그렇죠? 따라서 이 제도는 통고처분이라는 제도다. 시험은 통고처분을 네모해놓고 다음 중 네모에 들어갈 말은,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쉽죠? 그렇게 어렵게 안 냅니다. 자, 성질. 통고처분은 형법상의 벌금은 아니죠. 일종의 제재금은 맞는데 준사법적 행위다. 하지만 이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별표. 그러니까 범칙금 나오면 여러분 소송 제기하면 안 돼요. 됐고요. B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C 재량이다 동그라미 판례 B급이고요. 조문은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 통고처분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됐고요. B B하고 C가 별표 2개씩 몰아서 해놔도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통고처분, 자, 범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7만 원 내래요. 그럼 내면 돼요.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된 대로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추,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받지 않고 처벌 절차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내는 거로 끝나요. 538페이지. C. 통고처분을 안 내면, 자, 이달 말까지 범칙금을 7만 원 내라고 날라왔어요. 자,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통고처분을
자, 원래는 15일 이내 내라 그러는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 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그게 별표 2개. 안 내면 그냥 효력이 상실돼버려요. 취소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죠. 저절로 없어져 버리니까. 따라서 강제 징수도 할 수 없어요. 쟁송도 제기할 수 없어요. 왜? 그냥 없어지니까. 내 의무도 없어져요. 안 내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안 내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후 국세청장 등은 고발을 합니다. 고발. 그러면 진짜 형사소송 절차로 가요. 이제는 경찰이 수사하러 옵니다. 안 내면. 안 내, 7만 원 내끼려다가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좀 억울해도 그냥 냅니다. 고발로 인해서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야. 당연히 소력을 소멸하는 거야.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2개. 그 다음에 뭐 적결심판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경찰서장이 그냥 법원에다 청구해요.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적결심판이라는 거예요. 적결심판 받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법원에다가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20만 원 이하 세모 해놓으면 돼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확인 문제 1.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맞죠? 안 내면 고발, 이 형사소송. 2. 현재는 통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이 이러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반했다고 봤으면 없어졌겠죠. 통고처분 제도가.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니까 지금 살아있겠죠. 몰라도 알잖아요. 위반했다고 봤으면 없어졌겠지, 이런 제도가. 오히려 헌재가 밉죠. 이걸 위헌이라고 해버렸으면 통고처분 안 배워도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합헌이에요. 맞고. 3번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절차 끝. 다시 형사소송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1, 2, 3이 다 중요합니다. 4. 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 고발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 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고발 및 이에 의한 공소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통고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 즉시 고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대요. 아니, 법에서 사유가 있으면 고발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발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적법한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이 뭐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1, 2, 3이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1, 2, 3을 알면 4번 답을 하면 돼요. 그냥 4번은 너무 오래 고민할 지문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 질문.